조던 피터슨, 뉴미디어가 재조명한 지식인이자 젊은 남성층들의 새로운 멘토, 세계적인 열광을 받는 이 교수는 한국에서 역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젊은이들의 인기를 끈 것 치고는 상당히 꼬장꼬장한 말들을 해요. 가장 유명한 피터슨의 이야기가 뭐죠? 당신의 방을 청소하라. 아니, 자유롭고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젊은이가 일견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 훈계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다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나이만 먹은 아기보다 추한 것은 없다. 철들지 못하는 사람은 좋을 것이 없다.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청년층의 이야기를 대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장년층의 훈계에 가깝잖아요. 조던 피터슨이 청년 남성에게 인기를 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더 이상 놀라울 것도 없는 일이기도 해요. 젊은 층은 보수 정당에 표를 안 준다라는 통념을 띄웠고 20대 남성은 노년층보다 높은 보수 지지율을 보여주기도 했고 소위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가치들을 이야기하면 젊은 남성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싫어하죠. 언론과 매체에서는 이 남자들의 변심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세대를 이야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의 스타를 분석하는 겁니다. 현 40대가 젊었을 적 스타 정치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세대를 표현하는 시대 정신의 대표자이듯 전 세계의 젊은 남성들의 스타 조던 피터슨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이 남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최근 번역되어 출판된 조던 피터슨의 저서 질서 너머 Beyond Order 네, 예고한 대로 오늘 영상은 협찬입니다. 다만 원래 조던 피터슨에 대한 분석 컨텐츠는 예정되어 있었고 원래 하려던 컨텐츠에 한마디가 더 추가되는 것뿐입니다. 바뀌어가는 시대 정신을 파악하려면 질서 너머를 통해 조던 피터슨을 분석하라.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직접 할 분석에 주춧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서 너머를 통해 조던 피터슨의 세계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왜 청년 남성들이 조던 피터슨의 고루한 이야기에 열광하는지 그가 돋보이게 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그럼 세상을 시작해봅시다. 그는 책의 첫 장에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질서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그는 자신의 세계관을 쌓아 올립니다. 그는 대부분 인간을 관찰한 결과를 서두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손자 아기를 통해서 세상과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태동은 인간의 태동과 같거든요. 아기는 관심을 얻고자 해요. 아기는 울고 보채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고자 하고 좀 더 잘하면 가리키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뭔가 흥미로운 것을 가리키면 주변의 어른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아기가 별로 재미가 없는 것을 가리키면 주변의 반응도 시큰둥하다는 것을 알아채죠. 그는 이 관찰을 토대로 그는 가장 근원적인 세계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아이는 가리키기를 통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과 아닌 것을 가릴 수 있게 되고 이내 자라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고 주변의 반응이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른이 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회의 요구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죠. 내가 좋기 위해서 남을 죽이면 안 된다는 윤리와 법칙의 근간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아기 때부터 인간이 배우는 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 오는 것은 사회를 만족시켰을 때다 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로 그는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서 또한 사회에도 이득이 되는 것을 좇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서 결성한 사회는 사람들의 욕망과 사회의 이득 사이를 조율하는 법칙, 다시 말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는 자신이 좋으면서 타인도 좋은 상호간의 이득이 되는 호혜적인 규칙이어야 하겠죠. 그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의 욕망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피터슨 교수는 이야기하죠. 마치 어린 시절 돌아가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한 명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아야 하지만 내 차례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참는 것, 이런 원시적인 구조가 쌓여오면서 생긴 것이 법, 윤리, 종교, 제도 등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질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전에는 잘 먹혔던 규칙이 알고 보니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더 이상은 과거의 규칙이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나 혹은 세계의 질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서는 끊임없이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왕정제에 살지 않고 민주제에 살듯이 질서를 깨부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어야만 해요. 여기서 조던 피터슨 교수는 첫 번째 규칙을 제시합니다.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라. 기존에 존재하던 보수적인 사회제도와 그것에 도전하는 진보적인 시도 양쪽을 다 폄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서로 존중하라는 이야기죠. 피터슨 교수의 첫 번째 규칙은 두 세력이 모두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 진보적인 이야기를 모두 쓸모없다고 폄훼한다면 근본주의자, 기존의 사회 가치를 전부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면 테러리스트,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계에서는 안타깝게도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규칙이 잘 지켜지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존중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까내리는 것에 집중하죠. 좌익은 어떻게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을 매도하나요? 그 사람들이 제도 속의 부패한 지배자들과 동일하다고 치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을 무시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부장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 나쁜 놈이랑 완전히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처럼 여성을 도구로 쓰고 싶다는 건가요? 당신의 말은 여성을 지배하고 싶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반대로 우익 역시 질서에 도전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질서를 수정하자는 이야기를 세상을 박살내자는 이야기와 동일시하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그럼 예전처럼 수렵 채집이나 하자는 얘기냐?
새끼냐? 아나키스트 같은 새끼. 하여튼 빨갱이 새끼들은 공산주의에 미쳤구만. 피터슨의 첫 번째 법칙은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조언입니다. 기존의 제도가 모두 옳다고 하는 것과 기존의 제도가 모두 쓸모없다고 하는 것, 질서에 갇히는 것과 혼돈에 갇히는 것 모두를 이 책의 서문에서 그는 전체주의에 가깝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시도를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첫 번째 법칙은 유명한 그의 토론에서도 드러납니다. 상당히 도발적이고 어쩌면 무리하게 대하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피터슨 교수는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죠. 상대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을 매도하지 않는 그의 모습, 존중에서 피터슨의 첫 번째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라는 이야기 이후 피터슨은 책임이란 가치를 제시합니다. 질서 너머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인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두 부분을 분석하면 피터슨이 왜 젊은 남성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는지 알 수 있죠. 책임, 피터슨이 말하는 책임이란 뭘까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고통받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고통받는 이유는 당신 개인의 탓만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회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가꾸어내는 것,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을 구조적으로 압박하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바꿔내는 것도 못하면서 사회부터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허황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슨 교수의 유명한 조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정리부터 깔끔하게 해라. 이 이야기의 본질은 당신 스스로를 정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정리하고 가꾸는 습관을 들이고 당신이 사는 공간을 존중하는 책임을 지라는 조언이죠. 그 외에도 피터슨은 노력하는 자, 시작하는 자에 대한 경계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시작하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야망을 가져라 라는 조언을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런 얘기는 사실 꼰대스럽기도 하단 말이죠. 노력해라, 겸손해라, 사회에 책임을 가져라. 솔직히 종로 상고로 달려가서 탁골공원에서 들으면 이 할아버지 뭐라는 거야 싶을 수도 있는 얘기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청년 남성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피터슨 교수는 노력만을 강조하고 사회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노력충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패나 성공의 이유는 개인에게만 달려있고 사회의 탓은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는 덮어두고 개인 탓만 하는 것이 나쁜 것처럼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은 내버려두고 모든 것을 사회 탓만 하는 것 역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그는 젊은이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꼰대와는 달리 느껴지는 것이죠. 둘째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외려 신선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피터슨 교수는 사회가 권리에 집중해온 동안 그것을 누리기 위한 책임이 방치되어 왔다고 이야기하죠. 한동안 매체가 당신 탓이 아니다, 당신은 사회의 희생자다, 당신은 사회에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 와 같은 이야기를 해왔기에 피터슨 교수가 제시하는 삶의 방향이 신선하면서도 실질적인 답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돌아온 아버지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공교롭게도 피터슨이 주목받기 시작한 2018년 비슷한 시기에 뜬 사람을 예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백종원 대표입니다. 백종원 대표는 물론 그 이전에도 방송 출연 등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17년에서 18년경 백종원의 푸드트럭과 골목식당을 통해 장사에 조언을 주는 백종원의 모습이 한창 인기를 끌었죠. 피터슨 열풍과 백종원 신드롬은 제 눈엔 돌아온 아버지의 훈계를 그리워하던 열망처럼 보였어요. 그저 남탓만 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보았나? 어쩌면 노력을 강요하거나 다 네 탓이다라고 말하는 야속한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백종원과 조던 피터슨에게 열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같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오히려 신선하고 반가웠던 겁니다. 마치 젊은 아들에게 노년의 아버지가 조언하듯 나에게 위기감을 주면서도 해결책을 알려준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이렇게 피터슨 교수는 책임을 지는 것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방기하는 사람,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보다 사회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의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피터슨 교수의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 사회 요소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흔히 정치성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게을러서? 아니면 여성 차별 때문에? 가정 환경? 아니면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이나 어울리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사회에서 소외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요소를 제거해버리고 한 가지 요소만 가져와서 침소봉대하는 것이죠. 그녀는 여성이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피터슨 교수는 첫 번째 법칙에서 말했듯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지식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여성이 더 불리하다고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건 사회 발전에 따라서 밝혀지는 기존 질서의 문제점이니까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 덕분에 사회의 취약점이 점점 더 보완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연구를 확대 해석하고 맹신해서 연구가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으로 연구한 지식인과 달리 후대의 이데올로기 신봉자들은 더 교묘해요. 세상에는 수도 없는 변수가 있는데 자신이 믿는 이데올로기의 변수 하나만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성별이든 소득이든 직업이든 계급이든 단일한 요소로만 사람을 구분하고 한쪽은 사회의 무고한 피해자, 다른 쪽은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악마로 취급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변수는 왜 고려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마저 무지한 바보로 만들거나 사악한 악마로 규정하죠. 그녀가 돈을 적게 받는 게 오직 여성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당신은 여성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못된 가부장제 쓰레기 같으니 우린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 역시도 그가 젊은 남성층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일 겁니다. 증거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지금 당장 유튜브에 조던 피터슨 검색해보세요. 바로 옆에 연관 검색어로 페미니스트 뜨지 않습니까? 그가 비판하는 개인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제도 내에서 노력하는 사람을 비웃으며 세상 모든 일을 성별이란 변수로만 설명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레디컬 페미니스트였던 것이죠. PC주의의 광풍이 불던 2010년대 중반 이후 피터슨이
말하는 악마화를 가장 많이 하던 사람들이 바로 정치적 올바름, 자기 입으로 자기가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PC주의자들이잖아요.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런 세상 안에서 그저 기존 질서 하에서 노력하며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악마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올바름에 의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악마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지식인, 그것이 조던 피터슨 열풍의 주된 이유겠죠. 개인적으로 질서 너머를 읽다 보면 그에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전 피터슨과 반대 위치거든요. 개인보다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기존 구조를 의심해보는 그가 말하는 질서의 도전자죠. 그런 제가 느끼는 피터슨의 이야기는 과거의 고루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약자에게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해요. 유리한 사람이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는 건 너무나도 쉽죠. 반면 사회의 약자들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덕분에 피터슨의 이야기는 저에겐 너무 구조주의적으로 보이기도 하며 너무 이성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의견이 왜 청년들의 시대 정신이 되었을까? 특히 이 남자들에게 그는 왜 핫한가 아니겠어요? 저번에 20대 보수화 영상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공정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피터슨이 거의 유일한 이 남자들을 대변해주는 지식인이라는 것은 책임과 존중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공정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첫 번째 법칙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라. 이 이야기 제가 존중하라 라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존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득바득 사회에 적응해온 그들, 묵묵히 버텨온 그 세대를 더 이상 무지렁이 혹은 악마로 바라보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조던 피터슨은 보수 인물이지만 진보적 주장도 깎아내리지 말고 존중하라고 말하죠. 반대로 보수적 주장도 악마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 고우나 미우나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하는 사람들을 폄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욕하면 소수자와 약자를 공격하는 게 되니까 우리의 본심이든 아니든 우리는 사회를 바꾸자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는데, 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회는 젊은이들을 소외시키고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피터슨은 존중과 격려를 원하는 세대에게 조언을 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는 책임감 있게 사회에 나선 여러분을 인정해준다고요. 그들에게 피터슨은 사회에서 견디고 버텨온 자신을 인정해주는 아버지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멘토이기에 조던 피터슨 신드롬이 나타난 것입니다. 피터슨이 왜 젊은 남성들에게 신드롬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을까요? 조던 피터슨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질서 너머의 법칙 속 존중, 그리고 권리의 시대에 피터슨만이 말하는 책임,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젊은 남성들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요. 그들이 단순히 혐오 세대가 아닌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바라는 세대임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질서 너머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은 내용이 좋을 것이고, 공감하지 못한다고 해도 새 시대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겠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예전과는 달라진 젊은이들의 시대 정신을 분석할 수 있다면 조던 피터슨의 저서 질서 너머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